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항상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네.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예,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뛰어드는 거는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거죠. 와,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장이 좋았거든요. 이건 네. 정말 흑수저만이 할 수 있는 무기다. 아버지가 사업을 참 잘하셨는데 금융사기를 당하셨어요. 분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거를 연료로 써라. 전인구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시자 책 세븐의 저자이시고 35살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입니다. 전인구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이 책을 읽고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예. 게 진짜 흑수저라고 이렇게 쓰셨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작가님이 직접 번 그 과외비들 그리고 모은 돈들로 재테크를 시작을 하신 건데 그 열심히 사시는 간절함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이 나온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메슬로우 욕구라고 이제 그 그 단계인데 단계, 1단계 있잖아요. 1단계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베어 그릴스라는 다큐멘터리 제가 좋아하는데 그냥 아프리카 아무데나 그냥 떨궈놔요, 이 사람을. 네. 그럼 이 사람이 곤충을 잡아먹던 선인장을 캐서 먹던 살아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한 상황이 딱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게 무슨 드라마처럼 다 사라졌네? 이제 0이 됐네? 이 순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을 참 잘하셨는데 금융사기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사업이랑 또 금융은 다르다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경제와 경영이 다르구나. 경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그 악의적인 의도를 품고 들어오는 기술로 빼면 자본과 부채를 분리할 수 있고 부채는 이 사람한테 주고 자산은 이 사람이 빼돌리는 방법도 있구나. 너무 충격을 먹었죠, 회사가. 이렇게 다 뺏기고 나서 보니까 분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인가가 해줬던 네. 게 그거를 연료로 써라. 예, 이제 그 이야기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분노한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네. 한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가야 되겠다. 거기 네. 가면 총을 꺼낼 수 있대. 이제 진짜 무식한 생각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저한테 영어의 재주를 주지 않았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다행히. 떨어집니다. 3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그러라는 뜻은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빨리 회복해야 된다.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상처가 났다고 이제 그거를 원망하고 나한테 상처 낸 사람을 원망하고 싸울 게 아니라 네. 이 상처가 빨리 복구되고 흉이 지지 않도록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처가 내 상처도 있지만 부모님의 상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잘 돼서 돈을 빨리 벌어서 부모님의 자산을 빠르게 복구시켜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빠 회사 다시 만들어 드리고 집 다시 다 찾아오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가 이제 저의 미션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독하게 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사신 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게으른 게 죄악이 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20대의 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소개를 드릴 때 35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전인구 작가님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란 어떤 건지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폭은 굉장히 낮아요. 어떤 게 경제적 자유인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적당히 살 집과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노후까지 걱정 안 해도 되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점점 이 기준이 높아져 가는 것 뿐인 거예요. 네, 눈높이가 높아져 가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 서울에 거의 모든 인프라가 몰려 있고 생활이 편리하니까 서울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 집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강박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재테크는 어떨까요? 저는 그 현실적인 재테크를 현금 흐름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그 시기가 있고 노동으로 못 버는 시기가 있는데 점점 짧아지고 있죠. 한 45세, 47세면은 아마 이제 직장에서 불러주는 데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47세부터 보통 99세까지 월 300의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명이 100세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좋은 집 있으면 그 집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그렇게 유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강남 불패가 됐겠지만
만약에 20년 뒤에 지금 더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적어지고 한국의 성장 동력이 더 옛날보다 저하되는 상황에서 그쵸. 누구한테 월세를 받을 것인가? 만약에 지금의 신촌 원룸 단가 이런 데가 20년 뒤에도 과연 그렇게 꽉꽉 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도 퀘스천이 붙어요. 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이 현금흐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금흐름 대체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가? 방법은 국내 주식이 아닐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이라던가 스스로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제적 자유의 모델인 것 같아서 그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하지도 않은 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항상 몸으로 실천하고 해본 다음에 이거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 지금도 계속 길을 터면서 가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도대체 이 경제적 자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나는 매달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서울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높고 평생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과 부동산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주식과 부동산이 답인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근데 부동산은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큰 곳들도 많고 네. 규제도 많고 들어갔다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이클이 꺾여 있을 수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는 대신에 주식이라는 것도 리스크가 너무 크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누구나 또 당할 수 있는 시장이라서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나만의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자리들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꿀빤다 그러잖아요. 꿀빨 수 있는 재테크들은 소수만 할 수 있고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나의 능력을 좀 활용해서 좀 소득을 낼 수 있는 어떤 확률을 좀 올려가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뭐 유튜브도 있을 거고 인스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기 장점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잘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번 나와서 문제 풀어봐 칠판에 내가 저 수학 선생님보다 설명 더 잘해가지고 저 선생님이 다시는 저렇게 애들한테 수학풀이 못 시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분필을 딱 잡고 이제 두 개를 돌려가면서 예, 하얀 거 노란 거 바꿔가면서 막 설명하고 분필 격파까지 딱 끝내버렸어요. 와. 박수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저는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제.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졸지에 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인강에서 설민석 선생님이 계시던 시절 그때 이제 그걸 좀 강의 스킬을 좀 배워서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누가 봐도 선생님이 저거 정말 잘해 라고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1티어인 것 같다 라는 게 마음이 있었는데 가기 싫은 교대를 가라니까 그래 그냥 가보자. 이게 먹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잘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네요. 예. 항상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지 예. 잘하는 걸 해야 되는지. 예. 그에 대해서 작가님은 명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 확률 제일 높은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는 날고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전 삼국지에서 대사였는데 주유가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제갈량을 태어나게 했냐. 내가 하늘을 나는 천재라 하더라도 나보다 더한 천재가 분명 나옵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그 시장에서 이겨내려면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좋아하는 거 하겠다고 뛰어드는 거는 성공하겠다는 생각은 아닌 거죠. 나 하고 싶은 거 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남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합쳐졌을 때 잘못된 선택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 용기를 좀 어릴 때 많이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기반이 된 비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와, 그래서 저는 그런 문장이 좋았거든요. 이건 네. 정말 흑수저만이 할 수 있는 무기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은 네.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절박함은 흑수저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했던 비결 하나 뭐였냐면 과외를 보통 할 때 한 과목 과외만 했었어요. 선생님 하나가 꼭 한 과목만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한 과목만 하면 될까? 그냥 시간 안에 되는 거 다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는 전 과목 과외를 했었어요. 와. 어차피 저도 이제 고3 끝나고 나서 예, 그 다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국영수사가 다 해도 상관없다.
다 가르쳐 줄 수 있다 해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항상 우위가 있었죠. 이거 진짜 차별화 전략이네요. 예, 가격은 똑같이 받는데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해준대요. 그러면 어떤 고객들이 오냐면 무조건 우리 애를 1등으로 만들어주세요 고객이 아니라 아 우리 애를 좀 사교육에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그렇게 막 아주 좋진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자녀를 과외 보내기 위해서 엄마가 식당일을 다녀야 돼요. 네, 이제 이런 집들도 많이 다녔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서 현실적인 사람들의 이제 고민들, 그러면서도 사교육을 놓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들 이런 걸 다 보게 된 거죠.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공교육으로 이제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 친구들 가정사가 되게 뒤 힘든데 저 친구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데 뭐 방법이 없을까? 이 고민이 나중에 경제로 또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나 더 주자. 예.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그 당시 20대라는 게 무서운 게 만약에 제가 그 사교육에서 한 7, 8년 이상을 주저앉았으면 네. 아마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사람이 됐을 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항상 그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시간을 또 일의 시간, 자본의 시간 이렇게 나누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대 때 몸이 갈리면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맥주 한 잔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딱 이러더니 당신은 죽은 사람의 맥이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라니까 이 정도로 이제 몸을 갈아봤더니 몸으로 갈아서 버는 거는 명확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낮에는 대학, 뭐 밤에는 과외 이렇게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4년, 과외 4년을 합치니까 8년을 4년으로 압축했잖아요. 네. 4년이라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법은 이제 알았어요. 아, 뭔가 8시간을 좀 포기해서 여기에 투입하면은 소득이 2배가 되고 내 시간은 절반이 줄는구나 이제 됐던 건데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스템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시중에 나온 재테크 책을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와. 예. 아, 책을 다 사서 보셨구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투자 하나를 보는데 재테크 책은 정말 솔직담백하게 다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숫자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 내용만 쫙 보면은 아, 이 사람이 A부터 Z가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다 보이잖아요. 다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보여요. 이 책은 가짜, 이 책은 진짜. 이제 안목이 생기셨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들 책만 또 반복해서 막 읽다 보니까 이게 일단 정리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또 투자를 너무 일찍 시작했었어 가지고 실제 경험이랑 이게 맞물리면서 아, 이런 류의 책이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썼던 거예요. 첫 책을 썼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월급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었던 거죠. 그게 베스트셀이 되면서 이제 인생이 또 바뀌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주변에 그냥 그 우연 얘기들이 다 도움이 되면서 일이 벌어졌던 거라 기적의 연속이라 생각하고 썼던 책이 세븐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얻는 것들을 결국에 나중에 다 투자에 활용을 하신 거네요. 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모두가 떠나도 난 여기 있어. 단어 속에 잠긴 세계, 끝없는 여행이 시작돼. 나는 책을